누구나 한 번쯤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을 겁니다. 처음엔 너무도 다정하고 완벽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 그 사람의 겉모습은 가면이었고 속은 전혀 달랐다는 사실. 이런 사람을 미리 알아볼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상처받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피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사람을 가까이 두면 결국 내 감정이 소모되고 내 인생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쉽게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구별하는 6가지 특징을 실제 사례와 함께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엔 너무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60대 은희 씨는 새로 이사 간 아파트에서 너무나 친절한 이웃을 만났습니다. 바로 옆집에 사는 50대의 지숙 씨였습니다. 지숙 씨는 이사 오자마자 먼저 인사를 건네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했고 아파트 생활에 필요한 정보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이웃끼리 친하게 지내요.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은희 씨는 너무 기뻤습니다. 새로운 동네에서 이런 친절한 사람을 만나다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숙 씨의 모습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소한 부탁이었지만 점점 더 큰 부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오늘 너무 피곤한데 대신 우유 좀 사다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저번 빌린 물건 아직 안 돌려드렸죠.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좀 더 써도 될까요? 은희 씨는 찜찜했지만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계속 들어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파트 주민 모임에서 지숙 씨가 다른 이웃들에게 은희 씨를 험담하고 있는 걸 듣고 말았습니다. 은희 씨 처음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자꾸 피곤하다는 핑계만 대고 도와달라고 하면 거절하더라고요. 은희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친절하던 사람이 등 뒤에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 처음엔 너무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색을 드러냅니다. 심리학적으로는 표면적 매력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처음부터 상대를 조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 구별법. 너무 빨리 가까워지려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부탁이 잦아지고 거절했을 때 태도가 변하는지 살펴보세요. 다른 사람의 평판을 들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 번째,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현정 씨에게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절친 미정 씨가 있었습니다. 서로 힘든 시절을 함께 겪어왔고 어려울 때마다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미정 씨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내 편이야. 내가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그러던 어느 날 현정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미정 씨에게 작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미정 씨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아, 미안한데 내가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서. 그러면서도 다른 친구들에게는 비싼 선물을 주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현정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로는 널 위해 뭐든 할 수 있다고 했던 친구였지만 정작 필요할 때는 외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 겉으로는 좋은 말만 하지만 행동은 전혀 다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 부조화라고 합니다. 자신이 실제로 하는 행동과 말 사이에 모순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 구별법. 말뿐인 약속을 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실제로 그 사람이 행동으로 보이는 모습을 관찰하세요.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과 행동이 다르면 그 사람의 본심을 의심해 보세요. 세 번째, 남을 쉽게 험담하고 이간질하는 사람입니다.
순자 씨는 동네에서 친한 친구들과 함께 오랜 시간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친구들 사이에서 자꾸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A가 순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B가 너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 그러더니 B는 어가 너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게 말하는 걸 들었어. 순자 씨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서로를 의심하게 되었고 결국 세 사람의 관계는 어색해졌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은 A와 B 사이를 이간질한 사람은 다름 아닌 C였습니다. C는 두 사람에게 서로를 넘담하며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만 중심에 남게 되었죠. 이런 사람의 특징. 겉으로는 중립적인 척하지만 뒤에서는 사람들을 이간질하며 조종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삼각조종이라고 하며 관계를 깨뜨려서 자신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 구별법. 남의 험담을 쉽게 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저 사람이 너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 라는 말을 쉽게 믿지 마세요.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 타인의 말을 무조건 신뢰하지 마세요. 네 번째,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입니다. 60대 정희 씨는 직장 후배였던 미나를 달처럼 아꼈습니다. 미나는 항상 다정했고 고민 상담도 자주 하며 정희 씨를 친엄마처럼 따랐습니다. 선배님, 저는 선배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선배님 덕분에 힘든 시절을 버텼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희 씨는 뿌듯했고 미나를 더욱 챙겼습니다. 그런데 가끔 미나는 감정 기복이 심했습니다. 어느 날은 살갑게 굴다가 다음 날은 연락도 피하고 차갑게 대했습니다. 미나야, 무슨 일 있니? 아, 그냥 저도 제 기분을 모르겠어요. 정희 씨는 그런 미나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정희 씨가 힘든 일이 있어 미나에게 고민을 털어놓자 미나는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선배님, 저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저도 힘들어요. 그리고 며칠 후 미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다정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정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관계는 언제나 미나의 기분에 따라 움직였다는 것을. 미나가 필요할 때만 정희 씨를 찾고 자신이 힘들 때는 외면한다는 것을.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과의 관계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다. 그들의 기분에 휘둘리다 보면 결국 상처받는 건 늘 한결같이 배려하는 쪽이다. 이런 사람 구별법. 감정이 들쭉날쭉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맞춰주지 마세요. 상대의 기분이 좋을 때만 친절한지,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하는지 살펴보세요. 늘 상대방 감정에 휘둘린다면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피해자 코스프레. 늘 남 탓만 하는 사람입니다. 50대 후반의 혜정 씨는 40년 지기 친구 수미와 함께 해왔습니다. 서로의 인생을 알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의지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혜정 씨는 항상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수미는 무슨 일이 생기든 자신이 잘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난 그렇게 말한 적 없어.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그때 내가 그런 행동을 한 건 네가 나를 힘들게 해서였어. 언제난 암탓. 직장에서 문제가 생겨도, 가족과 다퉜도, 친구들과 어색해져도 모두 타인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정 씨와 수미가 작은 오해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혜정 씨는 차분히 이야기하려 했지만 수미는 감정을 폭발시켰습니다. 넌 항상 나를 오해해. 다른 사람들은 다 내 편인데 넌 왜 그래? 그 말 한마디에 혜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수미는 자신이 피해자가 될 때만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는 것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수미는 또 다른 친구들에게 자신이 혜정 씨에게 억울하게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혜정 씨는 더 이상 이 관계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친했지만 진짜 친구는 늘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피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언젠가 당신을 가해자로 만들 것입니다. 이들은 절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늘 타인을 원망합니다. 이런 사람 구별법. 자신의 실수도 인정하는 사람인지 살펴보세요. 모든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당신이 아무리 잘해도 결국 언젠가는 그들의 원망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6번째, 말뿐인 약속 그리고 변명.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입니다. 영수 씨는 70대 초반에 노부모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시면서 병원에 가는 일이나 생활을 돕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동생인 형훈 씨는 늘 말만 했습니다. 형, 내가 다음엔 꼭 병원 모셔다 드릴게. 이번에는 좀 바빠서. 그런데 다음엔 내가 할게.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형제들끼리 역할을 나누기로 했지만 정작 실천하는 사람은 영수 씨 뿐이었습니다. 너는 부모님이 힘들어 하시는 거 안 보여? 아, 형, 나도 사정이 있잖아. 형이 좀 더 신경 써주면 안 돼.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언제나 나는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책임을 더 넘길 사람을 찾습니다. 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을 위해 혼자서 모든 짐을 떠 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그날 이후 영수 씨는 동생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돌보면서도 자신을 위해 더 단호해지기로 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당신이 계속 대신해주길 바랍니다. 이들에게 기대하면 결국 실망하는 건 당신뿐입니다. 이런 사람 구별법. 늘 말뿐이고 행동이 없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자신의 책임을 더 넘기려 하는지 살펴보세요. 끝없이 희생하는 관계라면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구별하는 6가지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처음 안 좋아 보이지만 결국 당신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을 때는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서로에게 따뜻함을 주지만 나쁜 인간관계는 한쪽만 희생하게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